너희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1-1-1 수열의 수렴과 발산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적분이라는 책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자, 칠판을 좀 지우고요. 미적분은 이제 미분과 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에 앞서서 배웠던 수학2라는 책에서 미분과 적분을 이미 배웠죠. 기억나세요? 그럼 이 책에서 뭘 배우느냐? 미분과 적분을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에서는 다항함수, 그러니까 2차, 3차, 4차 함수 같은 것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럼 여기선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하느냐? 좀 더 다양한 함수,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똑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큰 틀이 똑같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미분, 적분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약간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수학2에서 이미 배웠던 미분과 적분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우는 것 정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첫 단어는 약간 느닷없긴 하지만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바로 함수의 극한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더하기 4 이런 경우 이 함수의 극한은 7로 수렴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배웠었던 거죠. 즉 우리는 수열에 대해서도 극한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된다 이겁니다.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함수는요, 이렇게 이 변수가 특정한 지점을 향해 가는 경우가 있죠. 무한히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열은요 함수랑 구조가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수는 실수가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3에 가까워지면 얘는 2.9999까지도 갈 수 있고 3.00001까지도 갈 수 있죠. 근데 수열이라는 걸 보도록 하죠. 수열은 이제 우리가 AN 이렇게 봤어요. 뭐 N 플러스 4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AN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2N 제곱 이런 것도 있었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게 있었죠. 여기서 이 N은 실수 전체가 됩니까? N이라는 건 항의 순서를 얘기할 때 쓰이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은 자연수만 됩니다. A3 그러면 세 번째 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A4 그럼 네 번째 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때문에 애초에 변수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것에 대한 끝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x가 3으로 갈 때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개념이 있죠. 만약 여기서 리미트 하고 여기 이제 뭐 n 더하기 4가 있을 때 여기서 n이 뭐 4로 간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4에 한없이 가까워지려면 n이 3.999 가야 되는데 여기서 n은 3 다음엔 100% 4거든요. 그 4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때에 끝없이 가까워지기만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수열의 극한은 뭐밖에 없느냐? 바로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의 이제 시작은 뭐냐 하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수열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디를 향해 갈까? 이 수열은 어느 숫자를 향해 갈까? 라는 물음에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리미트하고 여기서 이제 n이 들어가 있는 이제 수열이 나와 있는 거죠.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잠깐 정지하고 다시 수열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잠깐 중지. 수열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수열은 수의 나열을 얘기했었죠.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나열된 수를 우리가 A1, A2, A3, A4, n번째를 AN이라고 하는 거죠.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 3, 5, 7, 9, 나간다 이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는 초항, A1이다. 얘는 이제 A2다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A3이다. 그래서 과연 이제 n번장은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궁금해서 n번장의 모습을 따져보기도 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2n-1로 n번장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갈수록 갈 때마다 같은 수가 더해지는 경우 우리가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때문에 여기는 이 변수는 1.5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엔 두 번째. 1.5번째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지나갈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을 얘기할 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가다가 이 이후에 10번째가 누군지, 100번째가 어떤 숫자인지, 혹은 여기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몇 번째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n번째 항을 우리가 구하곤 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렀어요. n번째 항의 구조만 알면, 15번째가 어떤 숫자인지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런, 직접 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SN이라는 거. 이거는 A1과 A2와 AN까지 다 더한 걸 SN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얘기할 때 수열은 크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었어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 등차 수열. 일정한 수가 곱해져 가면 만들어지는 수열, 등비 수열이죠. 그랬을 때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n번째 항의 모습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부했었고, 그리고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건 무엇이 되느냐라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는 이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계속 뻗어나가면 어딜 향해 가느냐, 이걸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열은 어느 숫자를 향해 갈까? 수열의 끝은 과연 뭘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만약에 이렇게 K라면 자, 이게 좀 지울게요. K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라는 이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제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거죠. 한없이 커질 때 an이라는 수열은 k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잠시만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첫 항이 1이었어요.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0.001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얘는 계속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괜찮으세요? 참고로 뭐 이걸 보면 n번째의 모습이 n번째 항의 모습이 지금 이 갈 때마다 보니까 10으로 나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비가 10분의 1인 거예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 n-1제곱이죠. n번째 항은 1 곱하기 10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10의 n-1제곱분의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0을 향해 간다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지금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이 n-1제곱분의 1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따진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네요. 무한대분의 1은 어디를 향해 가던가요? 0을 향해 갔었죠.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그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숫자를 직접 나열을 해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자꾸 여기저기 흩어지다 보니까 더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수열이 계속 진행될 때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면, 그러니까 A5에서 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러니까 계속 수열을 써 나갈 때 어딘가 가까워지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라면 그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k다. 이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끝은 0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초항이 4예요. 두 번째 항도 4, 세 번째 항도 4, 네 번째 항도 4. 계속 4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게 이제 초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갈 때, 그럼 이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번째 항은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그러니까 한없이 계속 쓴다고 할 때, 나간다고 할 때 이 수열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구체적으로 n은 4를 향해 간다기보다는 간다가 아니라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도 거기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이렇게 극한값을 얘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값이 되었을 때도 극한값을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와서 이제 이 표현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라는 수열이 k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무엇도 되느냐 하면 an은 k가 된다라는 표현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k가 될 때에도 이렇게 쓴다 이거죠. k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도 이렇게 쓰지만 괜찮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변수가 특정 숫자를 향해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무한대로만 갑니다. 음의 무한대로도 못 가요. 순서가 음의 무한대라는 음수번째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뭐 이제 같은 내용을 한번 더 쓰게 되긴 하겠지만, 자, 수렴과 발산. 첫 번째,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딘가로 이렇게 k로 향해 간다라면, 이거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수열 an은 k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없이 써갈 때 이게 k를 향해 간다 혹은 k가 된다 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인 거죠.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이 수열이 만약에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의 모습이 처음에 뭐 1,
다음에는 뭐 3, 다음엔 5, 다음에 7, 9 계속 나가는 수열이라면 그 이게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나가는 수열이라면은 계속 진행되면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죠.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경우에 따라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렴한다고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고 그냥 계속 퍼져나가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뭐냐면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보도록 할게요. 그럼 n이 1이면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항은요? 1이겠죠. 제곱이니까.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 네 번째는 1.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수렴을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도 수렴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양의 무한대로 가건 음의 무한대로 가건 아니면 진동을 하건 이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로 어떤 계산을 하느냐 처음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을 나타내는 식을 보고 이 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수렴을 한다면 수렴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문제들을 일단 풀게 될 거예요. 이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계산에선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제 함수는 이런 진동이 없었죠. 애초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죠. 여기서 이제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 수열은 여기 n 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다음 수가 뭔지가 명백히 나오잖아요. 여기 1 다음에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함수였다면 여기에다가 1 다음엔 1이 아니라 1.000001 대입되니까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워낙 그 규칙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제가 문제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칠판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거기 12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 자, 다음 수열 A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n분의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또 수렴하면 그 값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슨 꼴이 됩니까? 무한대분의 1 꼴이 되니까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여기도 나열해 보면 처음에 n일 때는 1, 다음엔 2분의 1, 다음엔 3분의 1, 다음엔 4분의 1 계속 나가는 거죠. 이거는 결국 0을 향해 갈 것이다. 진짜 0이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번은 수렴을 하고, 수렴값, 극한값은 0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n 플러스 1이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이 수열은 수렴이냐 발산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가 될까요? 발산이죠. n이 무한대라고 하면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에다 1 더해봤자 무한대를 향해 갔겠죠. 발산인 거죠. 거기 세 번째 마이너스 2n 더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n이 무조건 n은 무한대로만 갑니다. 어느 숫자를 향해 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자, 그럼 주연아 생각을 해봐. 얘는 어디로 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이제 함수 극한에서 우리가 익혔던 어떤 방식이죠. 무한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그래도 계속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갔겠죠. 직접 수를 나열해 본다라면 n에다 1 넣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2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길 마이너스 3. 세 번째는 n에다 3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계속 나가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나가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얘 둘은 다 발산이죠. 거기 이제 네 번째 거 볼까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코사인 n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n파이. 이거 뭐야? 왠지 긴장하게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n파이는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헷갈리면 우리 삼각함수 이런 거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죠? 써보면 돼요. 자, n이 1일 때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자, 여러분 화면이 멈춘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헷갈리죠? 헷갈릴 때는 코사인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좋아요.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더라,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이게 x축, y축, 이게 y는 코사인 x 그래프죠. 코사인 파이는 몇? 마이너스 1. 그러니까 n이 1일 때 초항은 마이너스 1이에요. n이 2면 코사인 2파이는 뭐예요? 1이죠. 이 점의 y좌표니까. n이 3이면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 4면은 1. 어때요? 진동이라는 거죠. 진동. 진동은 뭐예요? 발산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